예, 판도라의 상자 같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의 뚜껑이 열리면서 대북 외교와 관련한 다양한 뒷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주장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볼턴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존 볼턴, 이 분이 회고록을 썼는데 워싱턴 정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내용에 집중하고 있고, 전 뭐 오늘 사실 조간 보도 이런 걸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사실관계,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주장이고 회고한 내용인데 국내 보도를 봐도 마치 사실처럼 너무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거 상당 부분 왜곡됐다, 이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회고록의 어떤 파장이랄까요? 파장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사실 이 책이 이제 출간되기로 한 것은 올 1월에 이제 볼튼 전 보좌관이 예. 책을 출판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매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에 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약 4개월간 이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측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은 빼야 되는지를 이제 거친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은 끝났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허가는 받지 못했죠. 이제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볼튼 대사 측은 이제 책의 출판을 이제 감행한 것인데, 뭐 개인적인 뭐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 협상을 할 때 뭐 이렇게 1, 2년도 안 된 사안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공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왜 이 시기에 이 회고록이 이렇게 공개됐는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좀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볼튼 개인의 뭐 전략, 뭐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자 하는 뭐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뭐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뭐 그러한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볼튼이 책을 출판한 행위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왜 1월 달에 탄핵 심판 때는 조용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다 보니까 거의 이 책의 홍보를 언론사들이 그냥 대신해주는 격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오셨으니까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볼턴 측의 주장, 그러니까 회고록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그 내용들 좀 포함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느끼기에는 좀 불쾌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뭐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때도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북미 간의 협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으면 우리 정부가 언제라도 같이 참석을 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여름에 6월에 이제 판문점에서 회동할 때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이제 사실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볼튼 대사의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제 사실이 왜곡됐느냐, 아니면 이것이 본인의 어떤 선입견, 본인의 가치관에 기초한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냐 하는 부분은 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북한이 이것이 북미 간의 이벤트로 만들고 싶어 했지 우리나라까지 끼는 거는 좀 꺼려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북미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볼튼 대사의 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근거라는 것은 정의용 실장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했다기보다 어떤 예. 거간꾼처럼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이었다기보다 한국의 어젠다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느냐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사안들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 이런 것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많은 난맥을 보였다라는 점을 볼튼 대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맥락들, 정황들을 이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회고록에 낸 걸 보면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아까 교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렇게 하면 어느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그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외교 관계를 가져가면서 마음 편한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지적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식의 외교를 충분히 잘 해나간 어떤 흔적이라고 해석한 전문가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혹시 보세요? 모든 국가가 사실 외교 안보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치밀하게 어떻게 말하면 좀 속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뭐 설득을 한 것이죠.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교 안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볼튼 대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고자 외교 행위를 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예. 볼튼 대사의 이번 회고록의 문건을 보면 그것이 이제 한국의 속임수였다라는 식으로 네. 뭐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제 해석이 덧붙여졌다는 표현을 교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짚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 예. 그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로 위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내용도 지금 이 내용에 포함이 돼서 좀 논란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뭐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법정에서 뭐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 미국 법무부에서 이 책의 이제 출판을 막고자 어떤 가처분 신청과 같은 것을 냈는데 예.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판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출간으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것까지 모두 면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 본다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기밀 누설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볼튼 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 다만 문제는 볼튼 대사가 지난 1월에 출판 계획을 밝힌 이후 약 4개월간 백악관층과 이 기밀 부분에 대한 문구 수정, 문구 삭제 등을 모두 마친 상태였고 다만 최종적인 확인 편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적인 책임이 면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볼턴 회고록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의 어떤 이해 기반으로는 아마 볼턴 보좌관이 기존에 어떤 역할을 주로 해왔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은 이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뭐 강경한 성향이고 소위 이제 매파로 분류돼 있고 뭐 더 나쁘게 표현하는 이제 평화주의에 입각한 그런 전문가들은 전쟁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니까요. 실제 볼턴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볼튼 대사를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할 당시에 사실 내각에 중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위직에 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예.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백악관 이제 안보부 장관의 중용했다는 것인데 예. 그만큼 사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이 볼튼 대사의 어떤 뭐 개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책이 출판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뭐 크게 볼튼 대사의 편을 드는 그래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 이 사람이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는 예. 굉장히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를 선호하고 예. 다자주의, 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어떤 외교안보 협력 이런 것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다자주의 외교와 뭐 국제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파트너에서 악연으로 바뀐 이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2박 3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귀국 후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 모드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왔을까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갑자기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매우 날선 비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곧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여러 가지 강한 행위들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와 미국은 아마 이 행동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배경, 행동의 이유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지만 그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우리와 미국 사이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전단을 한국에 보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남북 간 군사 합의를 거의 파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아마 예. 일차적인 이번 방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은 북한이 비판한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와서 비건 부장관을 만나서 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얘기도 실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이 이 그룹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친미 사대주의라는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여권 일각에서도 이미 얘기 나왔고 한미 워킹그룹 자체가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온 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에 가서 이제 본부장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성격 재규정을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 미국이 한국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건설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도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사실 한미 워킹그룹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 워킹그룹은 사실 없어도 그만인 기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한미 워킹그룹이 뭐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은 남북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예. 한미 워킹그룹이 있건 없건 사실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가 유예 또는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이행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이 없었다고 해서 남북 간의 합의가 자동적으로 이행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사실 한미 간의 워킹그룹이 중요했던 것은 이 제재가 워낙에 촘촘하고 미국의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 간에 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거였지 한미 워킹그룹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유엔이나 미국의 법안이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행위를 워킹그룹이 만들어서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애당초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비판은 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런 가운데 대남 전단 살포하겠다,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담화를 내놓은 상황에서 살포 수단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이 살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일각에서는 6.25 전쟁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이번 주 초쯤에 아마 살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럴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아마 우리 정부와 뭐 경찰,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나라의 NGO들도 또다시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서 날려보내는 거는 날짜를 미리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뭐 그 즈음에 뭐 바람의 날짜를 보고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것이라서 예. 사실 뭐 그 날짜를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들이 전단을 인쇄도 다 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북한 대내적으로 이미 상당 수준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바람만 맞으면 뭐 곧 날려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한 30초 남았는데 교수님 날리긴 날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북한처럼 뭐 그런 풍선을 총으로 쏘아 떨어뜨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의 현재 민도라는 것이 뭐 그러한 전단에 뭐 예. 휘둘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위가 쌓이다 보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노력했던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크게 무너지는 만큼 예. 이러한 뭐 한국 정부의 의견 자체를 북한이 좀 어느 정도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